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외국인은 누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고 외국인들이 진짜 필요한지 외국인들이 도대체 뭘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오늘 형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왜 한국에 투자해?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ATM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요리하기 쉬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본인들이 약간 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손바닥에서 다 훤히 보면서 매매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시장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도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이제 매력적이었죠. 예전에 이제 김정일 씨 이제 살아계실 때 한때 이제 장 빠질 때 미사일 쏠 때 이런 얘기들이 꼭 있었어요. 김정은 빅텍 샀다. 김정은 쇼 쳐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약간 좀 요리하기 쉬운 시장이다 보니까 김정은 씨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인가요? 어쨌든 좀 쉽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 않나. 김정은은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정확하네요. 검은 머리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매력이 없잖아요. 사실 세계 시장에. 근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또 환율을 갖다 장난을 치니까 환율 갖다가 조금 들락날락 하면 원화가 크게 움직이니까 거기서 약간 좀 환차익을 노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다 1달러가 1,000원일 때 사놨다가 1달러 가져가니까 2,000원을 주네?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러면 낼름 가가지고 팔아서 2,000원 가지고 있다가 또 환율 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시 한번 타이밍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한테는 이게 가장 좀 매력적인 포지션이지 않을까. 결국 외국인들이 이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좀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전 잘 모르겠거든요. 외국인들 보면 뜬금없이 올라가는 종목에 본인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씩 매수해서 당일날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일날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다 파생시장하고 이 외환시장에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하나의 주가를 본인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한다라는 뜻은 결국 이 세 개의 시장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막 움직여주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기반으로 영향을 주고 그걸로 내가 수익을 확정적으로 낼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마치 이제 주가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금력이 큰 이들은 주가의 시세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환시장이든 파생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다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이런 매집력의 기반으로 절대 수익을 계속 추구해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손실 봐도 현물에서 손실 보고 있어도 파생시장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외국인들 물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물렸어도 물린 금액의 한 2배 정도는 여기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사실 위험한 시장이 맞잖아요. 그쵸. 체력이 그렇게 막 튼튼한 시장은 사실 아니죠. 튼튼한 시장도 아니고 사실 외국계 트레이더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매력이 있는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에요. 매력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유동성도 부족하고 외국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뭐 가장 좀 그들한테 매력적인 건 또 공매도도 사실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장 흔들흔들하고 진짜 누가 한마디 하면은 출렁출렁 하니까 그 출렁출렁이 사실 위로 출렁출렁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공매도 쳐놓고 지수 빠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지수는 빠지고 뭔가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사.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저가 매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공매도를 다시 한번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양매수로 바닥에 계속 매집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제가 여태까지 느꼈었던 외국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기관들은 어느 정도 바닥과 횡보하는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들은 그 개인 물량이 소화가 된 주가를 본인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서 장대 양봉 형성을 해주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다 개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매매를 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을 체크를 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치고 장난질을 친다라고 해도 한 번 외국인들이 돈을 넣기 시작을 할 때 당일날 그들은 계속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넣어요.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당일의 연속성을 가져줄 수 있을 만한 수급, 예,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주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뜨기도 하고 뭐 LNG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실제로 밑에서부터 이제 LNG 관련주들 쭉 끌어올려준 게 사실 거의 다 외국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이 어디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정도는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침반 역할도 해줄 땐 해준다. 이런 것을 또 참고한다면 지금 어느 섹터가 굉장히 좋구나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이제 LNG 쪽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막 열심히 넣으니까 LNG가 뭐 있나 하니까 역시 에너지 대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였고, 외국인들은 그걸 먼저 잘 알고 매수를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주가 올라갈 때도 계속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체크를 했을 때 뭐 물론 사실 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는 건 맞죠. 당연히 뭐 개인 투자들도 자기한테 유리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느 정도 메시지도 충분히 참고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오늘 대략적으로 외국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훑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하는 방식의 그 알고리즘은 사실 주식 창을 보면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만큼 이 짧은 수익을 추구를 하는지,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가를 가지고 놀 때 짧은 수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다른 파생 시장에서 돈을 버는지, 그런 것들은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사실 맞지.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은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 하면은 대명사가 있었어요. 메릴 린치라고. 요즘은 좀 메릴 린치 얘기가 진짜 많이 들어간 거긴 한데, 그 주가를 어떻게 보면 진짜 짧은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 구간에서 대량 매수를 한 다음에 막 허매수하고 막 험매도 하고 하면서 메릴 린치가 이제 되게 정상적인 거래를 잘 안 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사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메릴 린치가 들락날락하는 종목은 다 단발 슈팅을 주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메릴 린치를 잡겠다 해가지고 벌금을 때렸는데, 벌어가는 건 몇백억인데 벌금 내는 건 3억인가 5억. 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속된 말해서 호구죠.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릴 린치 애들이 좀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예전보다는. 메릴 린치도 많이 들어갔고, 되려 대한민국 시장 안에는 이 기관 투자자, 뭐 한국투자증권이 최근에 불법 공매도 이슈로 좀 논란이 됐죠. 대려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다 잡아가야 돼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키워드는 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사실 악용을 한 거죠. 불법적인 행동이 맞고 이 법을 어긴 행동인데 단순 벌금만으로 끝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여러모로 금감원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좀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까지 충분한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